미분양 폭탄 10만 호라.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했던 국토교통부에 발표했던 미분양 주택 수하고 상당히 다르죠. 민간에서 통계를 낼 때 어떤 그 기준하고 조금 유사합니다. 미분양이 10만 호가 됐다고 하니까. 자,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국토교통부에는요 4월에 7만 1365가구가 미분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주택산업연구원입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그래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아주 연구의 업력도 단단하고요. 또한 신뢰도도 굉장한 그런 부동산 관련 경제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10만 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만 호.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보다가 40.1%가 많습니다. 28,635호나 많습니다. 이게 민간에서 조사했을 때 비슷한 통계가 나온 적이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때도 미분양을 정부가 너무 가볍게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주택산업연구원이에요. 어쨌든 부동산 정책의 최고의 연구기관에서 지금 발표한 게 10만 호예요. 야, 이거는 어쩌면요 충격적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국토교통부 조사와 주택산업연구원이 추정하는 조사가 틀릴까요? 간단합니다. 건설사들이 미분양이 얼마 났다 이걸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분양이 많이 났다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충격파가 훨씬 클 수 있으니까 저 건설사의 주택은 분양이 안 된대, 이 소문 한 방이면요 그 건설사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분양에 대한 어떤 수를 정확하게 국토교통부에 밝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조사한 것은 10만 호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말입니다. 더 심각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더 심각한 거.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 지금 1월에 7만 5,359가구잖아요. 이게 5월까지 가면 많이 줄어요. 4월에는 7만 1,365가구지만 5월에도 6만 8,865가구입니다. 그런데 정부도 사실상 미분양 위험 수위를 6만 2천 가구로 잡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정부의 대책은 지금 생각보다가 크게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더 충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미분양의 위험 수위가 6만 2천 가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냥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모양새인가요? 집값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집을 많이 살 거라고 예상하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본 것은 10만 가구나 되거든요. 이 정도면 여러분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 집을 짓는 사람도 집을 시행을 하는 사람도 돈을 빌려준 사람도 동시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도 그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신호가 있습니다. 6만 2천 가구도 6만 2천 가구지만 여러분 지방을 보세요. 지방은 3만 6,765가구입니다. 그러면 미분양 주택의 지방 비율이 51.5%입니다. 여러분 지방은요 악성 미분양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지방의 집값은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분양 주택은 더더욱 안 팔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수도권은 그나마 11,609가구니까 많이 줄어들었어요. 광역시도 지방에 비하면 낮습니다.
광역시라는 게 뭐 서울이나 인천이나 대전이나 부산이나 대구나 광주나 이런 쪽을 말하잖아요. 예, 8대 광역시라고 하잖아요. 8대 광역시. 여기는 22,991가구입니다. 그런데 지방이 워낙 많으니까 밀려 있는 거예요. 밀려 있는 거. 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돈이 잠겨 있는 거예요. 돈이 잠겨 있으면 요즘같이 이자가 폭탄인 시기에 과연 건설 시행사들 버텨낼 수 있을까요? 건설사들 버텨낼 수 있을까요? 예. 예. 금융기관, 이들에게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버텨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말입니다. 새마을 금고가 터진 거, 예, 이것은요, 결국 말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서는요, 미분양 주택이 이게 62,000, 업계가 이야기했을 때는 55,000이거든요. 위험 수위가. 55,000이 되면 돈이 잠긴다. 그래서 건설사에 줄폐업한다. 업계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예, 국토교통부는 62,000가구라 주장하지만요. 어쨌든 여기에 돌이 묶여서 지금 새마을 금고까지 파장이 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결국 말입니다. 미분양이 사단을 만든 거예요. 새마을 금고도 건설 부동산 관련 대출이 2019년엔 27조 2천억 원이 2022년 기준으로 56조 3천억 원이거든요. 107.38% 늘어났습니다. 2배가 넘었다는 거예요. 29조 1천억 원이 늘어서 2배가 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부동산 건설 대출 때문에 새마을 금고의 위기가 왔고 뭐 뱅크런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마 주말에 지금 정부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이게 뱅크런은 조금 진정이 될 거는 같아요. 그러나 원론적으로 이게 진정이 될까 싶어요. 새마을 금고가 진정이 되면 다른 데가 또 터지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증권사 같은 경우는요. 지금 부동산 PF 대출의 연체율이 15.88%까지 올라갔거든요. 괜찮을까요? 지금은 주식이 그나마 올라가니까 괜찮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가가 만약에 빠지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될까요? 증권사도 위험해지겠죠. 어디 그뿐입니까? 저축은행은요. 저축은행도 말입니다. 지금 연체율이 저축은행 전체 연체율이요. 이게 부동산에 대한 연체율만 따로 빼지는 않았습니다. 전체 연체율이 5.1%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지금 만만치 않게 보입니다. 이게 부동산 혹은 건설 관련 이 대출을 다 합쳤을 때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또 얼마나 될까요? 파장은 제가 봐서는요. 일파만파입니다. 하나가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말입니다. 저는 미분양 주택 때문에 많은 일들이 발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건설사들을 지금 줄폐업하고 있잖아요. 이대로면요, 올해는 작년보다가 엄청 는다는 겁니다. 지금 1분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도 작년보다가 말입니다. 폐업이 14.8%나 늘었거든요. 1분기예요. 2분기까지 가면 이거 생각이 또 달라집니다. 930개. 올해 전체적으로 가면요. 3,000개까지 간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000개. 아니 3,000개를 넘을 거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럼 2020년에 건설사 폐업이 1,658개였는데 이게 늘고 늘어서 2023년에는 2배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건설사가 이렇게 부도가 나고 시행사가 부도가 줄줄이 나면 새마을 금고처럼 말입니다. 이 금융권의 상황은 굉장히 심각하게 터질 겁니다. 이거 말입니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관리를 정부가 너무 소홀히 했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발생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정부가 미분양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취하고 있나요? 특별하게 대책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은 없습니다.
정부가 사준다 뭐 그것도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뭐 사줄 수도 있는 입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 돈이 없으니까. 저는요 방법이 있거든요. 이대로 계속 놔두면 건설 금융회사가 연쇄 부도 지금보다 더 심각한 속도로 날 수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 2008년에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요. 2008년에 그때도 미분양이 엄청나게 많이 났습니다. 미분양이 제가 얼마나 났는지 그것부터 먼저 보여드릴까요? 예, 2008년에 보면 미분양이 16만 2009년 3월 기준으로 볼게요. 16만 5,641가구나 됐어요. 16만 5,641가구. 지금 10만 호가 넘었다 그러면 엄청나죠. 제대로 말하려고 그러면 아마 이렇게 될 가능성 굉장히 큽니다. 그때 말입니다. 정부는요 아주 강력한 대책을 취하면서 예, 구조조정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공사들 너네 좀 손해봐라. 그러면서 리츠였죠. 부동산 리츠. 부동산 리츠 회사를 만들어서 다 이것을 예, 인수했습니다. 리츠 회사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어서 쉽게 말하면 부동산 펀드하고 좀 비슷한데요. 예, 이게 구조조정 리츠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서 그 돈으로 미분양을 인수합니다. 그리고 이 미분양을 인수한 것을 실제 말입니다. 예, 대팔든가 그렇지 않으면 임대를 나와서 수익률을 냈습니다. 그 바람에 말입니다. 시공건설사의 손실은 30% 이상이 될 것을 10% 이하로 확 낮췄습니다. 그러면 건설사들이 쉽게 줄줄이 무너지는 사태는 없겠죠. 반면에 투자자들은 수익을 5% 내외로 받았습니다. 이거는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예요. 핵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도대체 정부는 예, 미분양을 그냥 시장 경제에 맡긴다 뭐 이런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시장 경제에 맡기는 것도요. 시장이 잘 작동될 때는 맡기는 거예요. 시장이 이게 예, 왜곡이 되잖아요. 그러면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이 왜곡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게 시장 경제예요. 무조건 시장에다가 맡기는 게 아니거든요. 정부가 라면 가격 내려라 소주 가격 내려라 하는 것도 말입니다. 아니 밀가루 가격 내렸으니까 주전 가격 내렸으니까 내려라 이거예요. 안 내리거든요. 기업의 탐욕 때문에. 기업은 예, 매출이나 이익의 극대화가 기업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올렸던 것은 절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 내리기 때문에 독점과 과점의 체제가 정부에다가 시장에다가 반항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낮춰줘야 됩니다. 이런 건 관여를 해야 되거든요. 예, 이게 시장 경제의 어떤 더한 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중요한데 미분양에 대해서 너무 이게 터부시 시켜주는 것은 아닌가. 예, 터부시 시키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는 정부가 굉장히 심각하게 미분양을 저는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조차도 미분양 위험 수위가 6만 2천 가구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해놓고도 이게 말입니다. 그냥 저절로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모양새. 저는 이것은요.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정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게 정부 돈으로 하라는 것도 저는 아니잖아요. LH가 인수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시장의 기능에 구조조정 리츠 같은 걸 만들어서 미분양을 인수를 해주면서 시장에 숨통을 좀 트여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위험 가구를 한 6만 2천 가구보다가 주택산업연구회에서는 10만 가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폭탄이거든요. 새마을 금고 같은 제2의 새마을 금고 사태가 안 터진다고 저는 장담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정부가 미분양 폭탄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저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의 위협이 저는 굉장히 커질 거라고 봅니다. 시장은요 단순하게
뭐 시장을 가만히 둔다고 해서 시장 경제가 아니에요.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시장은 독점이나 과점 내지는 시장에 왜곡이 일어날 때는요. 정부가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시장 경제입니다. 지금 미분양 시장의 문제 이것이 결국은 시장의 위기로 뻥뻥 터지고 있는데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이걸 알고 있나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알고 있을까요? 청와대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정관진 TV를 보시면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미분양 주택이 지금 건설사의 줄폐업도 만들어내고요. 제2금융권의 줄도산도 만들어내는 것 아닌가. 그래서 연쇄도산이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반드시 정부가 한 번쯤 콕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